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2 7단원입니다. 부정적분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적분 하기에 앞서서 그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그래프 그리는 거 있죠.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다시 한 번만 연습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부정적분으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3차함수 중에 좀 기본이 되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차함수 그리는 방법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감을 조사하고, 그죠? 증감을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3차함수를 그려내는 작업을 전 단원에서 배웠었습니다.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이렇게 도함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함수는 정의가 있었죠. 도함수를 계산하는 공식도 있었지만 정의가 있습니다. 물론 미분 공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의가 있었어요. 적분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라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도함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1과 1을 지납니다. 묶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증감을 조사하면 이렇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미분입니다. 미분은 도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로부터 그러니까 다음 3차 함수를 알아내는 거. 이 모양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값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미분이면 이 함수가 fx면 이 함수가 f'x죠. 그래서 fx로부터 f'x를 계산해 나가는 과정이 미분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돌리는 과정을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미분의 반대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부정적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분명히 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방금. 근데 여기에 1이 붙어 있거나 뭐 2가 빠져 있거나 해도 미분하면 이게 결과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결과가 다 동일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그 개형 있죠. 개형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위아래로의 차이만 있는데 그래서 이 값을 이게 아니고 여기 상수 있죠. 상수. 상수항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수항은 미분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얼마가 있었는지 거꾸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정할 수가 없다. 이 값을 상수항을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딱히 정의는 없고 적분은 아이디어가 이렇습니다. 적분의 아이디어. 부정적분이라고 할게요. 부정적분. 정적분은 또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부정적분의 아이디어는 공식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쓸게요. 뭘 미분해서 되게 중요한 발상입니다. 이게 나왔는지를 거꾸로 생각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뭘 도대체 미분해서 이게 나왔을까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3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fx를 찾는데 도대체 뭘 미분해서 이게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미분을 하면 한 차수가 내려가잖아요. 그쵸? 맞죠? xn제곱을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내려오고 여기 차수가 하나 내려가죠. 그러니까 반대로 3차식을 미분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개수를 알 수가 없는데 3이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쉽게 3으로 했는데 3이 이렇게 내려오죠. 미분하면. 내려오면서 딱 되니까 여기 1만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뒤에 어떤 상수가 있을 텐데 이 상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쵸?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적분상수라고 부르는데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FA는 B, 다 숫자예요. 이런 값을 주면 그걸 대입해서 C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요. 뭘 미분해서 이게 나왔는지를 거꾸로 생각하는 게 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미분은 기호가 몇 개 있었죠. y는 fx를 미분하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 이런 것들이 미분의 기호였거든요. 적분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어떤 x에 관한 함수 fx를 이렇게 씁니다. s를 위아래로 쭉 잡아당긴 듯한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거 읽을 때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영어로 하나 써드릴게요. 뭐 인티그럴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인테그럴 뭐 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함수가 들어가고 적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적분. s를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당긴 듯한 모양이고 네, 모은다라는 뜻이죠. x로 모은다. 요 dx 같은 기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공식 요 위의 상황 있죠. 위의 상황을 한번 써보면 인테그랄 이 함수를 적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지 검산하면 됩니다. 얘를 미분했더니 3x 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적분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제가 이거를 이제 공식화 해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길게요. 하나씩 써볼게요. 인테그랄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적분하면 분명히 차수가 하나 올라갈 것이고 개수가 1이죠. 근데 얘가 앞으로 내려올 겁니다. 미분하면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분하면 내려오니까 1이 돼야 되니까 분모해서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상쇄되면서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x의 n제곱 형태의 적분 공식입니다. 미분도 처음에 좀 숙달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미분 공식은 이렇죠. x n제곱을 미분하면 이렇게 차수가 하나 내려가고 n이 내려오는데 반대로 이게 1을 더해서 분모로 가고 차수가 하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x라는 애를 적분하면 x의 1제곱일 테니까 해볼게요. 1 더해서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부정적분은 항상 적분상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0일 수도 있습니다.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근데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책이 이 1을 생략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0은 아니거든요. 0은 따로예요. 0도 같이 쓸게요. 0은 적분하면 뭘 미분해서 0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C거든요. 근데 이거는 1을 적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대부분 이걸 생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분 공식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분하면 제곱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잘 할 겁니다.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4차가 됩니다. 4차.
요 3차. 미분이랑 똑같죠. 각각 적분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적분상수를 제가 K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오는 적분의 성질이 있습니다. 적분의 성질. 쭉 적어 볼게요. 미분의 성질과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두 함수가 더해져 있으면 각각 적분해도 되고 따로따로 된 적분을 합쳐서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 번에 쓸게요. 근데 이런 건 없습니다. 미분도 FG 미분했을 때 각각 미분하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러니까 적분도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틀린 식입니다. X 쳐놓을게요. 그러면 실수배 KFX dx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K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상수는 그대로 두고, 맞죠? 상수는 그대로 두고 요 X에 관한 것만 적분을 했었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요약해 보면 이렇죠. 인테그랄 A fx 플러스 마이너스 B gx 요거를 적분하라고 하면 이게 다 x에 관한 함수식들입니다. 네. 그러면 A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B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연산 순서에 따른 결과의 차이라고 쓰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일단 식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이런 거죠. 더했다가 빼거나 곱했다가 나누면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동일한데 보면 적분이랑 미분 중에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어쨌든 적분하고 미분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는 같습니다. 이거는 안에서부터 식은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적분 후 미분이고 뒤에 거는 미분 후 적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적분 스몰 f 적분한 식을 라지 f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fx 플러스 c라는 식을 다시 미분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fx가 나옵니다. 오른쪽은 미분을 먼저 했다가 다시 적분을 하는 거니까 fx로 살아나면서 적분상수가 붙어요. 차이점을 알겠죠? 순서에 따른 차이점. C가 적분상수의 유무.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습니다. 무유라고 쓸게요. 좌우, 무, 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 fx라는 함수를 적분한 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뭐 gx라는 애가 fx라는 함수를 적분한 거라고 하면 이 fx 여기 g를 미분한 함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을 미분하면 fx가 되죠. 왼쪽은 g'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다시요.
오른쪽 식을 미분한 게 이거고 왼쪽 식을 미분한 게 이거니까 그 적분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미분을 해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맞죠? 식을 미분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 후에는 검산을 해보는 게 좋은데 그거는 미분을 해보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부정적분만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적분 문제인지 미분 문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부정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고 따로 공식은 없어요. 사실 공식화 시켜놓긴 했지만 따로 공식은 없고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뭘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분 공식이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검산하는 방법은 이걸 미분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은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정적분으로 가면 이제 이 계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거는 정적분 단원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